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 이번 영상은 외수부훈. 자, 네 자를 가지고 이제 쓰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외자는 바깥 외, 박외라고도 하죠. 이건 외관, 내외, 제외한다 할 때도 쓰이고, 또 숫자는 받을 숫자예요. 수신, 수익 이럴 때 쓰고, 또 스승부, 뭐 보통 보면 사부 이럴 때 많이 쓰냐, 사부님 할 때. 그다음에 가르칠 후는 훈계, 뭐 훈련을 한다, 가훈이다, 교훈 이럴 때 쓰이는 자입니다. 자, 우선 그 뜻은 왜 바깥에서 받는다, 받을 수. 뭘 받아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다. 자, 밖에 나가서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죠. 8자가 전체적인 한 문장이에요. 전자문에서. 한자 한자가 다 낮자죠. 그래서 잘 만들어진 책이다. 그래서 이 문장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보통 이제 한자 익히는 교재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 이제 활자 있는 대로 써보겠습니다. 활자 있는 대로 그대로 쓰려고 해도 뭐 인쇄한 거랑은 다르죠. 익필로 쓰는 거랑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활자대로 쓰고, 활자대로 씁니다. 활자대로. 이게 저녁에 밖에 나가서 뭐를 한다? 요건 살짝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파이모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쓰여진 활자 모양이 있고요. 이거를 근데 우리가 육필로 쓸 때는 좀 달라진다는 얘기죠. 아까 무슨 얘기했죠? 예. 저녁에 밖에 나가서 이게 전복자죠. 점을 치는 거. 바깥에.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형이. 항상 왼쪽 오른쪽을 구별하기 위해서 중심선을 이렇게 마련합니다. 중심선 해놓고 그 왼쪽에 있는 거는 한 칸, 두 칸 이렇게 1대1로 나눠진 게 있고 1대2, 2대1로 돼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형태를 우리가 자형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똑같이 쓰는데 점이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공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점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새로운 자형을 우리가 소개도 하는 차원에서 점을 좀 크게 이렇게 좀 찍으시면 돼요. 그랬을 때 무게 중심을 좀 크게 찍어서 잡아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자형을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러면 이 자형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행서로 이어질 때 이 자형을 가지고 더 많이 자료가 많이 남아 있더라. 네, 그래서 이제 행서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연결되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타고 들어오면서 점을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이게 너무 또 이게 그 모양을 많이 흐트려 놨나? 되도록이면은 그 글씨 연습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이렇게 또박또박 하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받을 수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춰왔죠. 그다음에 전부 두 개 이렇게 나란히 짓고 이렇게 하죠. 그럼 이거 역시 중심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중심이 맞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자가 가운데 들어가는데 보통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이 중심에서 이 크로스 되는 부분 있죠. 여기를 맞추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역시 바깥에서 받는다 외수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이 이거는 중심, 이거 좌우가 아니더라도 중심 잡아놓고 하시는 게 좋죠. 여기서 삐침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좀 쓰는데도 자형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남은 이렇게 찾아본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한일자로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밑에는. 이게 너무 넓게 잡으면 여기서는 좀 곤란해요. 이렇게 하고 바짝바짝 붙여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그냥 일반적으로 또 들어가요. 똑같이.
그래서 강조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중심선을 이렇게 맞춰 보니까 어때요? 아, 여기가 이렇게 나란히 맞으면 이 선원과 여기가 맞으면 되겠구나.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행서 봅니다. 행서는 연결성이 많다고 그랬죠? 똑같이 여기서도 이렇게 한 다음에 점을 하나, 둘 하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요. 그다음에 힘을 싹 빼면 다시 와서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연결할 수가 있는데 자신이 없으면 끊어서 하셔도 돼요. 끊어서 따로 이렇게. 그다음에 파임 대신에 파임 대용으로 쓰이는 이런 핵이 있어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파임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대로. 이제 그 삐침 파임 이런 거 나올 때는 갈고리 이런 거는 행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파임 대용에 이런 획도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승부자는 이것도 활자들을 볼게요. 인변에서 여기 좀 짧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이 많죠. 활자에서는. 그다음에 이렇게 좀 넉넉하게 긋고, 이걸 너무 짧게 긋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팩이 많아지니까 이게 넓어지니까 이걸 조금 크게 하고 아래 부분을 짧게 하세요. 2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오셨죠.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점을 여기다 이렇게 찍고 점이 1로 들어가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가 그 활자에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갈고리 있는데 갈고리를 굳이 달 필요까지는 없어요.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네, 요것도 이제 쓰기가 써놨을 때 그렇게 별로 훌륭하게 그렇게 멋이 없어요. 그래서 이자 같은 경우는 요 모양을 좀 바꿔진 형태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니까 '아, 내가 활자에서 보는 글자랑 다르네.' 이러고서 '틀렸어.'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썼구나.' 예. 저렇게 3분의 1로 다시 중심에서 1칸, 2칸, 3칸 나누시면은 인제 이 사람 인변은 1칸만 쓰면 되고 이쪽 부분을 2칸 쓰시면 돼요, 변과 방으로 나눴을 때. 지금 일반적으로 활자에서는 여기 짧고 길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비를 쓸 때는 다른 방법은 좀 삐침을 더 길게 하고 요렇게 하게 되면은 요 공간이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형태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한 일자 좀 짧게 들어가고 아래가 커져요. 이거 전할전자 쓸 때 쓰이는 것 같이 쓰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고 점을 안에서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점은 물론 여기다 찍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다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형이 여기 부분이 달라졌다고 '아, 이상하네.' 이게 아니고 '아, 이런 자형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부님 할 때 이거 쓴다고 그랬죠? 예. 스승사, 스승부 이렇게 돼요. 근데 요즘은 스승이 없죠. 그죠? 예. 사부가 자체가 없어요. 아. 똑같이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끊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힘 줬다 힘 빼고 좀 더 이렇게 돌아오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오늘은 행서가 좀 많이 거친 편이네요. 그죠? 글씨는요, 이 사람이 하는 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요즘 그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출중한 실력을 가졌어도 순간의 실수로 이 참 어려운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음.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는. 그래서 가치를 더 높게 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그 말씀은 훈자, 가르칠 훈자인데 활자에 보면은 이렇게 한일자를 이렇게 쓰여 있죠.
자 이렇게 여기 나란히 맞추는 거예요, 오른쪽을. 그다음에 이 내천자가 들어가요. "말이 시냇물을 흐르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예. 요런 식으로 쓰여져 있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1 이고 이게 2 인데 여기 그 설명하듯이. 근데 이거는 그렇게 쓰게 되면 이쪽이 너무 넓어지니까, 너무 커지니까는 그 법칙은 쪼끔 그냥 1대1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점 찍고 똑같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3분의 1 해 놓고. 기본은 이렇게 생긴 자다. 근데 말씀원을 너무 작게 쓰다 보면은 이쪽 부분이 많이 쪼끔 쓰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내천자 부분을 좀 다른 형태로 쓰여진 게 굉장히 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배우시라고 하나 더 해 드립니다. 이 점을 이렇게 찍어요. 그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도 삐침을 안 하고 음 바짝 붙여서 이렇게 하고, 가운데는 좀 짧죠 이게. 예. 자 그럼 이거랑 이거랑 비슷하죠. 그죠? 살짝 작은 듯하게 쓰고, 그다음에 좀 마지막 핵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 말씀은 점 시작한 데서 여기서부터 와 가지고 이 아래까지 내려와서 짧게 가서 갈고리를 이렇게 달아 주셔도 돼요. 이런 자형도 있습니다. 근데 "난 이게 이상해." 그러면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행서는 이 자형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흘리지 않고 여기서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 주세요. 예. 다 너무 심하게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똑같이 갑니다. 이렇게 하고 흐름만 있게, 리듬과 흐름만 있게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인제 똑같은 형태로, 자 여기서 활자에 있는 대로 쓰고 우리가 육필로 썼을 때 해서가 어떻게 변하는 거 모양 알아봤죠. 그럼 이거는 이걸 기준으로 행서가 쓰여진 게 훨씬 더 자료가 많아요. 또 그렇게 많이 일상적으로 많이 쓰였고 또 통용됐던 글자니까. 그러면 요즘 그 활자로 나온 글씨와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럼 요즘 활자가 최근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옛날 걸 가지고 옛날 게 틀렸다 그러면은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죠. 새롭게 정립을, 활자 인쇄를 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외수부훈 그랬어요. 밖에서 받는다 뭐를?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인제 다음 문장으로 되니깐 받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밖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인제 집에서는 누구의 말을 듣냐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말을 들어요. 이제 다음 이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멤버십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